자, 일단은 이제 2차 함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1학년이 이제 2학년 때 1차 함수 배웠지? 그리고 1학년 때는 그 정비례, 반비례 막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2학년 때 아마 1차 함수 나왔을 때 그거 처음에 못 해가지고 좀 많이 고생을 했을 텐데, 1차 함수를 못한다 해서 2차 함수를 못하는 건 아니야. 약간의 지장은 있지만 그래도 아이의 연관성이 막 엄청나게 크게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처음 그냥 새로 배운다고 생각을 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뭘 배울 거냐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5가지를 배울 거거든.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거 이렇게. 근데 오늘 그 지금 여러분들이 펼친 페이지에 162쪽을 보면 제목에 맨 위에 제목에 요거 있죠? y는 ax 제곱.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여기로 넘어갈수록 뭔가 하나씩 좀 추가가 되죠. 얘는 뭐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뒤에 q가 붙어 있고 얘는 p가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는 pq가 둘 다 붙어 있고 이거는 문자가 좀 다르고 뭐지?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넘겨가면서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차 함수가 뭔지부터 볼게. 그 박스 안쪽에 보세요. 함수 y는 fx에서 y는 x에 대한 2차식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나타내질 때 이 함수를 2차 함수라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볼게요. 요거 있지, 요거를 우리 뭐라 하냐면 2차 식이라 그래. 2차 식. 얘는 등식이 아니지. 근데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요렇게 붙이면 요걸 뭐라 하냐면 2차 방정식이라 그래.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야. 2차 방정식. 근데 지금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뒤에다가 0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y를 이렇게 붙일 거야. 이거를 뭐라 할 거냐면 2차 함수라 그럴 거야. 2차 함수.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2차 식에서 능력을 붙인 거랑 y를 붙인 거랑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 식이랑 좀 닮아 있죠. 그래도 이 가운데는 똑같은 상태에서 0을 붙이냐 y를 붙이냐 그 차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은 연관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연관성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거고, 아무튼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 자, 그 박스 안에 두 번째 줄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요게 있을 겁니다. a는 0이 아니다. 그거 밑줄 하나 더 치겠습니다. 자, 밑줄 쳤나요, 이거? 자, 우리 2차 방정식 할 때, 2차 방정식 처음 할 때도 이런 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지? a가 0이 되면 2차가 없어지니까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a가 0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하나 밑줄 쳐놓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제 그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조그만 글씨 2번 보세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2차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a는 0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있죠? 찾았죠? 두 번째 거. 그러나 b랑 c는 0이어도 된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줄 더 내려가 보면 내가 이거 설명한 거 있습니다. 2차식,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렇게 형태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총 5가지 형태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리을 있죠? 리을. 찾았나요? 리을 요거. 요 리을 밑에다가 표준형이라 써놓을게요. 표준형이라 써놓고 그 다음에 이 미음 밑에다가 일반형이라 써놓겠습니다. 일반형. 두 가지 용어만 써놓을게요. 표준형, 일반형. 각각 리을과 미음에 있어요. 리을하고 미음. 결국엔 우리가 y는 ax 제곱이라는 거 시작해서 이 표준형과 일반형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가볼 건데 뭐 이번 시간에는 다 못 갈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시 한번 볼까요? 2차 함수인 거 되어 있는데 2차 함수 아닌 걸 좀 보겠습니다. 아닌 게 더 중요하니까. 첫 번째, y는 x-2. 얘는 뭐가 문제일까요? 1차. 그치, 1차지. 이건 2차가 없잖아. 그 다음에 y는 5. 얘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2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분의 1. 요거는 그럼 1차 함수인가요? 1차 함수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분모에 있으면 1차 함수 아니라 했고요. 같은 이유로 이런 식으로 2차가 분모에 있으면 그거 2차 함수 아닌 거야. 아시겠죠? 그거 밑줄 하나 쳐놓을게요. y는 x제곱분의 1.
요거는 2차 함수가 아닙니다. 분모에 있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 2차 함수를 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보비출 다 쳐놨어요. 오케이. 그러면 뭐 대강 뜻 정도는 아시겠죠? 뜻 정도는. 그러면 우리 요 정도만 딱 갖고서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고 다시 이제 그래프로 와볼게. 자, 뒤로 넘어가서 165쪽 한번 보세요. 165쪽. 자, 165쪽의 위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2차 함수인 걸 찾으라 했습니다. 자, 2차 함수인 거 쭉 보니까 2번이 2차 함수인 것 같죠? 그쵸? 그럼 안 되는 거 이유들 한번 볼게. 자, 1번은 x-3인데 얘는 1차죠. 그쵸?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문제일까요? 3x의 그치 세제곱이 있죠? 세제곱이 있으니까 요거는 3차고요. 3차. 그 다음에 4번 보실까? 4번은 보면 분명히 2차가 있긴 하거든? 2차가 있는데 얘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치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니까 둘이 빠져 이렇게 뺄셈이 된단 말이야. 뺄셈이 되면 2차가 없어지겠죠. 그쵸? 이런 것들은 2차 함수를 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 이유로 5번도 어때요? 5번도? 그치 2차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래서 얘는 정리했을 때 2차가 남아 있어야 되니까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거 1번하고 2번 있죠. 1번하고 2번 두 문제 확인 1번 확인 2번 이 두 문제만 해보겠습니다. 그 확인 2번 문제는 특히 5가지 요거 풀을 때 5가지 이제 요거 확인할 때 식도 한번 세워보세요. 이거 식도 위에 1번부터 다음 중 2차 함수가 아닌 거 찾으라 했습니다. 자, 기억은 어때요? 기억은 3차죠. 그쵸? 기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2차 함수 맞죠? 제곱 있으니까. 디귿은 어때? 2차처럼 보이지만 얘는 3x 제곱이 없어지죠. 그쵸? 얘는 아니고요. 리을은? 리을은 x제곱이 살아있죠. 그쵸? 얘는 살아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미음도 x제곱이 살아있죠. 그쵸?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보이기에 2차만 있다고 해가지고 2차 함수가 다 아니란 소리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때? 이런 건 몇 차일까? 이거 2차지, 그치? 이렇게 정리하면 x제곱만 남으니까, 그죠? 그래서 또 보이기에 다른 차수가 있다 해서 2차 함수가 아닌 건 또 아니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까지 다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확인 2번 봅시다. 다음 중 2차 함수인 거 고르라 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 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3만 곱하면 되죠, 그렇죠? 정삼각형 둘레니까 하나, 둘, 세 개 둘레는 3만 곱하면 되니까 1번은 3x고 이러면 제곱이 나올 리가 없겠죠. 얘는 1차고요. 그 다음에 2번 지름이 x인 원의 넓이. 자, 우리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파이 r 제곱. 근데 그 r이 반지름이잖아. 그러면 지름이 x면 반지름은 얼마냐면 2분의 x일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얘를 제곱을 해서 파이를 붙일 거니까 x제곱이 있죠. 얘는 2차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자동차가 시속 60km로 x시간 동안 달린 거리는 속력하고 시간을 곱하죠. 그래서 3번은 60x 2차가 안 나오고요. 4번 한 모서리가 x인 정육면체 부피. 얘들아 이렇게 정육면체가 있어. 근데 여기에 한 모서리가 x래 길이가. 그러면 x고 여기도 x고 높이도 x겠지, 그치? 그럼 부피는 얼마일까? x 세제곱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3차고요. 5번 반지름이 x고 중심각이 60도인 부채꼴의 넓이. 자, 요건 어떻게 구하냐면 이런 거죠. 가운데 60도인 거. 얘는 일단 원의 넓이를 구하겠죠, 이렇게. 자, 이 반지름이 x니까 우선은 파이 x 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60도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쓰냐면 360분의 60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붙여준다 해서 2차인 게 변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하고 5번 이렇게 두 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자, 2차 함수가 되기 위한 상수 A의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2차 함수가 되려면 2차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2차가. 자, 근데 거기 이제 식 한번 볼게. y는 2x 제곱 빼기 x 괄호 열고 ax 플러스 5의 8이야. 자, 그러면 요거 전개 한번 해볼게. 요렇게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 부분 한번 잘 볼래? 얘가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사라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얼마 넣으면 사라져요, 여기? 2 집어넣으면 사라지지, 그치? 그러면 2는 안 되겠네. 2 빼곤 아무 숫자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답은 5번 체크해 주면 되겠죠, 5번.
그래서 여태까지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는 2차가 사라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넘겨볼게요. 166페이지. 자, 166페이지에 그 위에 거 2번 볼게. 자, 이런 식이 있대. 근데 여기서 F1하고 F-1 요거 더한 거를 구하래. 자, 같이 한번 해볼게. 그 얘가 무슨 뜻이죠? F1이? 혹시 요거 기억나요? X에 1 대입하는 소리거든. X에 1 한번 대입해 볼까? 1 대입하면 2 빼기 3 더하기 5니까 이게 얼마겠어요? 4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뭔 소리일까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3 더하기 5니까 이거는 10이겠죠. 10. 그래서 더하면 14. 이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우리 그거 한번 해볼게. 간단한 계산이죠. 그 확인 밑에 확인 4번인가? 확인 4번. 그거 간단한 계산이니까 대입하고서 얘는 A 값 구하는 거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그래서 A 값은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인 건 다 했고, 자, 앞으로 이제 다시 와볼게. 앞으로 와서 16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볼 거야.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고, 명칭은 뭐고, 이런 거 이제 볼 텐데, 거기 보시면 이제 두 개가 있죠, 그래프가. 162쪽에. 요거를 하나씩 나눠서 볼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야. 자, 얘네 두 개 한번 볼 텐데, 일단은 그 모양부터 볼게. 이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거는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 빗살무늬 토기 마냥. 그 다음에 요거는 그거 뒤집은 거. 이렇게 포물선 이 모양. 이렇게 생겼어 얘는. 그래서 요 두 개 이제 특징을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왼쪽 거 y는 x 제곱 거 그거 1번 특징 한번 볼게요. 자, 어느 점을 지나냐면 원점을 지나죠, 그렇죠? 원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볼록한 곡선이래요? 아래로 볼록한 곡선. 자, 원점의 밑줄 아래에다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원점 밑줄 아래에다 동그라미. 쳤어? 이 점, 얘들아 여기 앞에 보세요. 이 점이 바로 원점이란 소리야. 원점. 원점이 몇 콤마 몇인지 아시죠? 0,0. 그 다음에 이 볼록한 모양을 봐봐. 이게 아래로 밑으로 푹 파였지, 그치? 푹 파여서 요거를 무슨 볼록이라 할 거냐면 아래로 볼록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래 볼록. 그럼 얘는 뭐로 볼록이겠어? 위로 볼록이겠지. 자, 밑에 내려와서 또 볼게. 밑에 내려와서 요 그래프의 특징 1번 보세요. 자,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 밑줄 치시고 원점. 이번에는 어디로 볼록이래요? 위로 볼록. 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소리야. 똑같이 원점을 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여러분 이게 가로선이 y축이야? 세로선이 y축이야? 세로선이 y축이죠, 그렇죠? 세로선 y축. 여기가 이제 y축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이 가운데 이 y축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 모양이 똑같아. 얘가 그래서 이런 게 아니란 소리야. 이쪽은 막 이러고 이쪽은 이렇게 넓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이라는 소리야. 마치 한쪽을 그리고 이렇게 접은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이 가운데 y축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완벽하게 대칭입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 뭐 선대칭 도형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선대칭 도형 또는 데칼코마니 미술 시간에는. 그래서 그거 하나 밑줄 쳐놓게.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 대칭.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그 3번은 좀 별표를 치겠습니다. 3번 별표. 이쪽 3번도 별표 치고 이쪽 3번도 별표 쳐놓으세요. 그거는 중요하니까 잘 봅시다. 자, 요거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 가운데 딱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x축만 생각해보자. x축. 어느 쪽이 x가 양수고 어느 쪽이 음수야? 이쪽이 x가 양수고 이쪽이 x가 음수인 구역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어때 모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자, 우리는 이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는 늘어나는데 y는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x는 늘어나는데 y는 줄어든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x가 늘어날 때 y도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거 내려간다 했죠? 우리 이런 것들 언덕에서 내리막이라 하지. 내리막. 얘는 뭐라 그러죠?
오르막이라고 했죠. 언덕에서 오르막. 자, 그러면 거기 있는 표현하고 같이 한번 볼게. x가 0보다 작을 때, 이쪽인 거야. x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한대요? 감소한대요. 자, 그러면 밑줄을 어디다 치냐면 x가 0보다 작을 때에다 밑줄 하나 치시고 y 값이 감소한다 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내리막이라고도 써놓겠습니다. 오른쪽에 공간이 있죠? 내리막 써놓을게요. 그럼 이쪽 한번 볼까요, 얘들아? 반대. x가 0보다 클 때는 거기 말 한번 보세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오르막이라 쓰겠습니다. x가 0보다 클 때 밑줄, 그리고 증가에다 동그라미, y값도 증가할 때 그 증가의 동그라미, 그리고 옆에는 오르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했으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조금 더 나을 거라 생각해. 잘 봐. 자, 반으로 찢어볼게. 이렇게 앞에서 잘 보세요. 얘가 0보다 작은 거죠, x가. 이쪽이 0보다 큰 거죠. 자, 물어볼게. 이거 오르막이야, 내리막이야? 오르막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가는 거 기준이야. 오르막이야. 오르막이면 어떻다 했어? x 증가할 때 y도 증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내리막이야. 내리막은 x랑 y랑 서로 반대로 가는 거야.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인 거야. 자, 거기 설명 한번 보면서 다시 정리할게요. 요 그래프, 요 두 번째 그래프 3번 보세요. x가 0보다 작을 때 요거 밑줄 하나 치시고 이때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똑같이 증가한대요. 증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는 이제 오르막이겠죠. 오르막. x랑 y랑 같이 올라간다는 소리야. 그런데 x가 0보다 작을 때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거꾸로 감소하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내리막이라 쓰겠습니다. 내리막.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야.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한다. 그럼 그게 오르막이고 x가 증가할 때 y는 떨어진다. 서로 반대다. 그러면 그런 거는 내리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요 3번이 중요해요. 얘가. 그러면 요거까지만 더 얘기해 볼까? 그럼 이게 어디 기준으로 이게 바뀔까? 이 가운데 접히는 이 선. 가운데 접히는 이 선 기준으로 바뀌는 거 보이죠? 그렇죠? 아무 데서나 바뀌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야. 자, 봐봐. 얘는 요 모양이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요 모양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모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뒤집으면 되지, 그치? 얘를 밑으로 접으면 될 거 아니야, 밑으로. 그러면 자, 밑으로 접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기 보세요. 요게 무슨 축? X축으로 갔다가 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자,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어느 축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접었다라는 소리야. 됐을까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몇 가지는 막 요거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표현 좀 더 해볼게. 자, 옆에 3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든 요런 모양 있죠. 이런 2차 함수 모양. 이런 거를 뭐라 그럴 거냐면 포물선이라 할 거예요. 포물선. 우리 이 포물선은 언제 나오냐면 물건을 하늘로 던졌을 때, 땅으로 떨어질 때 이런 모양이 나오죠. 포물선. 그래서 포물선 모양이 나오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 가운데 기준으로 접었을 때 좌우가 똑같다 했죠. 이 가운데 기준으로 접었을 때 좌우가 똑같다 했습니다. 이런 걸 뭐라 할 거냐면 축이라 할 겁니다. 자, 거기 설명 한번 보세요. 밑줄 쳐가면서 봅시다.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으로 그 대칭 축을 포물선의 축이라 한다. 자, 그거 밑줄 칠게요. 대칭 축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가 뭐라고? 이게 축이야, 축. 됐어요? 자, 그럼 봐봐. 그래프가 있지, 이렇게. 그래프가 있잖아. 그럼 이 가운데 축이 하나 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럼 얘가 마치 그 닭꼬치에 꽃이 하나 푹 꽂듯이 이렇게 푹 하나 꽂히는 부분이 있겠지. 이 부분이 있겠지, 이 부분. 이 부분을 뭐라 그럴 거냐면 꼭지점이라 할 거예요. 자, 다음 줄 보세요. 꼭지점. 포물선과 축의 교점. 그거 밑줄 칠게. 포물선과 축의 교점. 조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푹 꽂았을 때 그 점. 그 점을 뭐라 그럴 거냐면 꼭지점이라고 얘기할 거야. 꼭지점. 됐습니까? 꼭지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배운 거야. 축, 꼭지점. 요 말을 두 개를 이제 활용을 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자, 밑에 이제 4번 보세요. 4번. 자, 지금부터는 이 꼭지점하고 축이란 말을 써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옆에 162쪽하고 162쪽 아직 넘길 필요 없어. 162쪽에서 설명했던 거랑 163쪽에서 설명했던 거랑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하나씩 좀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1번 보겠습니다. 1번. 자,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이제 163쪽에 1번 보세요. 원점이란 말이 나오긴 나오죠. 근데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일까요? 그거 밑줄 치겠습니다. 원점이 꼭지점이래요. 원점이 꼭지점. 그럼 아까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볼까? 왼쪽 한번 보세요. 아까는 어떻게 표현했죠? 그냥 원점을 지나고만 이제 얘기했죠. 원점을 지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그러한 포물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Y축대칭이다. 아까도 이런 말이 있었죠. Y축대칭이다. 그죠? 근데 거기 밑에 한마디가 더 써 있거든. 그거 밑줄 치겠습니다. 축의 방정식 x는 0까지만 밑줄 칠게요. 축의 방정식 x는 0. 그거 밑줄 치고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이 꼬챙이, 노란색 꼬챙이 우리 뭐라 하자 했죠? 축이라 하자 했죠. 축. 이 축을 방정식으로 세울 거야. 이 방정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거는 y는 a 이렇게 표현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를 x는 b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즉 이 세로 쪽을 x로 표현을 했었거든. 자, 이 축 한번 봐봐. 축이 가로야 세로야? 세로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x는 something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예요. x는 something. 자, 그런데 아직 책 보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볼게. 여기는 x가 얼마인 자리야? x가 딱 0인 자리죠, 그렇죠? 왼쪽 가면 양수고 오른쪽 가면 음수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축의 방정식 보세요. 축의 방정식이 왜 x는 0인지 살짝 이해갈까요? 이 가운데 x가 0이라는 소리야. 이렇게 가운데 x가. 그래서 그거 밑줄 치시고 축의 방정식 x는 0. 별표도 하나 치겠습니다. 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2차 함수 더 할 때 이 축과 꼭지점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거 잘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A의 부호에 따라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진다. 해서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볼록하다. 자, A 0보다 크다 밑줄, 아래에다 동그라미. A 0보다 크다 밑줄, 아래에다가 동그라미. 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볼록하다. 0보다 작다 밑줄, 위에다가 동그라미. A가 0보다 작다의 밑줄, 위에다 동그라미. 자, 우리 아까 전에 요 모양 있죠? 요 모양. 요 모양을 어떻게 배웠었냐면 거기 옆에 나와 있는 거 봐봐. y는 x제곱이라 배웠었고 아까. 그 다음에 요 모양을 뭐라고 했었냐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라 했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앞에 양수죠. 얘는 음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요 앞에가 양수면 어떻게 볼록이라고? 아래로 볼록이고 음수면 위로 볼록이고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밑줄 치고 얘도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절대값은 동그라미로 쳐놓을게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세 개를 놓고 비교할게. 셋 다 양수죠. 앞에 2분의 1, 1, 2. 요걸 하나 그려볼 건데 얘는 이쪽에 그려볼게. 얘는 이제 이런 모양이라 쳐보자. 이런 모양. 그러면 얘가 1이잖아. 이거보다 2가 절대값이 더 커 아니면 작아? 2는 절대값이 더 크지. 절대값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홀쭉해져. 그래프가 이렇게 더 얇아져. 이렇게 그래프가. 그런데 이쪽 한번 보세요. 얘는 절대값이 어때? 더 작은 거지.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뚱뚱해져.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넓어져. 그래프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면 음수일 때도 한번 볼까? 바꿔서. 근데 거기 아까 내가 절대값이라 했잖아요. 절대값. 자, 음수에서도 비슷한 걸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저기라 해보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얘보다
얘가 절대값이 커요, 작아요? 절대값이. 절대값은 더 크죠. 숫자는 작지만. 그러면 절대값이 크면 내가 어떻게 된다 했어? 그래프가 이렇게 홀쭉해진다 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어때? 절대값이 더 작은 거지. 숫자가 작은 게 아니야. 절대값이 작은 거야. 그러면 얘는 더 이렇게 넓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이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는 폭이 좁아진다. 즉 얇아진다는 소리야. 그런데 절대값이 더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폭이 더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설명이고 내가 했던 설명들이고 162, 163쪽 있죠. 요거 여러분들이 오늘 2차 함수 기본적인 걸 배웠는데 요 내용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개념 테스트 볼 거고요. 이 개념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다음 주에 이제 할 것들이 뭐냐면 잠깐 뒤로 넘겨볼게. 170쪽 한번 보세요. 170페이지. 자, 이 170페이지는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배운 그래프 있지? 이거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야. 위아래로.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75페이지 보세요. 175쪽. 175쪽 보면 이거는 좌우로 움직이는 거야. 이 그래프를 좌우로. 그 다음에 또 넘겨볼게요. 또 넘겨서 180쪽 보세요. 180쪽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알아? 조이스틱 알아?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움직이려면 이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160 우리 오늘 배웠던 162쪽하고 163쪽 요 부분 개념 부분 잘 복습해 오시고 개념 테스트도 준비해 오세요. 알겠죠? 내가 요거 다음 주 화요일 날 볼 테니까. 그래서 요거 해 오시고 숙제는 그래서 요거랑 이거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연산 중에서 이제 그래프 안 들어가는 거 2차 함수 기본적인 거 그거랑 RPM 조금이랑 이렇게 이제 같이 섞어서 내서 단톡에 올려줄 테니까 준비 잘 해오시고 특히 시험 준비 잘 해오세요. 이거 2차 함수 이거 복습 제대로 안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내용 이해 하나도 안 가니까 알겠지? 준비 잘 해오세요.